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티비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라쿠텐하고 치바는 언어바가 없는데 왜 그런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고 야쿠다. 요코하고 야쿠인데 오늘 뭐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배당들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을 찍을 것이냐, 언어바를 찍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언어바가 없어도 분석상은 해야 되니까 언어바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고 야쿠다. 뭐 요코는 뭐 특별하게 야쿠의 투수는 솔직히 뭐 지금 방울도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그런 팀이고 요거가 일단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경기가 어제 뭐 세 경기밖에 또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저는 뭐 나빴던 건 딱히 없었다고 봅니다. 왜 히로 전에도 뭐 경기력은 다 나왔고 뭐 요미 전에도 뭐 하열 같은 경우도 3점 나왔고 3점 나왔기 때문에 야쿠도 지금 타격이 그렇게 고점을 때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평득이 지금 2밖에 안 되죠. 실점은 조금 더 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투수가 좀 선방을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요시무라가 저기 야쿠르트 1선발부터 5선발까지가 그렇게 네임드가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탁 에이스라는 느낌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시카가 먹어주는 이닝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상쇄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요코를 안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승 가기에도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경기고 어, 여전히 이 야쿠르트의 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멤버 데뷔했을 때 2점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월폭남김 산타님 요시무라한테 뭘 추천 큰 기대를 감사합니다.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언더를 보냐면 야쿠가 저득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코를 저배당을 받았는. 왜냐면 요코가 지금 역받고 우리가 요코를 쭉 갔었잖아. 역배도 가고 비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저도 1123만 뭐 1123님 추천 요코 할 거는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요코에 대한 신뢰성이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코 승에 만 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레버는 그 다을 수 있는 바우어가 맞아요. 뭐 있을 때도 잘했고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도 여전히 일본 야구에서 먹히고 당연히 뭐 이슈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를 못 가는 거지. 실력으로 봤을 때는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팀들이 꺼려 하니까 영입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스프링 캠프 이런 데 가가지고 내 옆에서 훈련하면서 내 뽑아가라. 뭐 다두스 옆에 뭐 스프링 캠프 하면은 가고 딴 팀 가면 딴 팀 가고 막 어필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결국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 야구에 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느는하나님 추천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뭐야 바오 하나 가지만 해도 언더를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바오가 있었던 시즌에는 확실히 임팩트, 확실히 물부 다드스에서도 그 돈을 많이 주고 들고 갈 만큼 임팩트 있는 모습들은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요코가 계속 저득점을 안 하고 다득점적인 모습은 보여줬고 야쿠도 저득점이라 볼 수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투수들도 특별한 친구는 없기 때문에 한번 공략하면은 요코에 홈런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요 경기는 오히려 그런 경기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바워가 던지는 거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물부에 있든 요코하마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마 오바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양 팀이 언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왜 언더 경기를 미점을 하긴 했지만은 또 내 거는 냈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지 야구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인승을 많이 건드려 볼 수밖에 없는 국내든 일본 야구든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만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신하고 주니치요.
주니치 같은 경우 이제 히로랑 했을 때 4.5 언더가 3번 연속 나왔죠. 맞죠? 1대1, 3대2, 그럴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뭐야? 갈 가치가 없다는 거. 거기다 오늘 다카하시 히로토야. 히로토는 첫 경기 때 좋지 못했어. 얘는 더더욱이나 4.5예요. 히로시마 아니더라도 홈런도 한 개인가 두 개, 한 개 아니면 한 개 안 맞은 거, 한 개도 안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신은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클린업 트리오에서 쓸어 담는 거를 이제 주자들이 잘 나가니까 그걸 얼마나 쓸어 담는 건데, 근데 지금 5할 승률밖에 채 안 됩니다. 투수도 좋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뭘 했어요? 어제도 한신경이 취소됐지만 언더 봤었고, 한신은 그다지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했죠. 오히려 야쿠르트 여기 터지고 한신 1.5네 이런 것들이 메리트가 없다. 마야는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갑자기 주니치도 투수나 타자를 봤을 때 저득점 양상이 생각되는데, 4.5 주니치하고 히로시마 끝났다고 해서 오바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3연속 나면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보통 반등이 되잖아요. 근데 더 끌고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히로토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지고 이기고 떠나서 오히려 승도 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오버 봐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언더는 못 찍습니다. 왜? 한신이 꼭 이럴 때 또 잘해버린다고요. 그거는 주니치하고 히로시마의 특징적인 부분이지 한신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신이 4.5 기준에 부합을 했을 때는 히로시마랑 한신이랑 개막했던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그때 기준이 5.5였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경기는 한신승을 가야 됩니다. 왜? 다카하시는 점수를 안 내줄 거고 맨날 에이스랑 대결하면은 1점 차, 2점 차 가지고 경기가 되고 자기가 잘 던져도 승을 못 얻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태반이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8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썩 입에당의 한신을 그동안 안 갔죠. 요쿠도 뭐 갔었고 반대 갔었는데 이거는 한신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신이 주니치랑 붙었을 때 방청충님 추천 히로시마 같은 감사합니다. 경기 내용을 보였으면 몰라도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죠. 뭐 물론 이게 작년 데이터긴 하고 좀 시급물 데이터긴 하지만 오히려 강점을 더 가졌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신승 아니면 다득점 가야 되는데, 주니치가 지금 분위기 계속 저득점스러운 부분들 가져가고 있죠. 근데 히로토기 때문에 요거를 쉽사리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 말씀은 드릴게요. 그 다음 히로하고 요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고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가 안 좋아도 뭐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왜? 지금 이제 토고가 데뷔한 지가 좀 됐잖아. 4, 5년 됐나?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리그 오투 자투 포함해가지고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그 투수 좋은 투수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즌 작년에도 치르고 재작년에도 치르고 배팅을 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세 번 피스민 1004님 잘못될 추천 가능성이 없어요. 세 감사합니다. 번 잘못되면은 지가 이겨냅니다. 아니면 똥을 싸고 내려온다든 뭐 저기 치우고는 내려온다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첫 경기 못하고 12번 맞았다 해도 오히려 다음 라떼 경기 때 제비님 그런 별풍선 경기를 100개 하면은 또 감사합니다. 기대가 서는 선수가 화끈하게 토고 적중 쇼세이란 말이죠. 싼니루싼. 그죠? 그리고 모르시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상당히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큰 거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주니치 전에 한번 비기고 그다음에 한번 지고 그다음에 1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영 경기력이 우리가 히로시마 기대하는 타자 1순위 안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미의 토고는 요럴 때 딱 반등돼서 얘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대하는 선수가 아니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대하고 7이닝 이상 기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히로가 투수가 아까 주니치처럼 또 저득점 갈 가능성으로 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 모리시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피칭이 나와야 요미랑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모리시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약간 얘는 말로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요미가 말로에 대한 성적이 우리가 네임 대비해서 높지가 않다고 높지가 않은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요미 본다는 소리고, 요것도 오버 보기는 요것도 오버 보긴 힘들지 않을까. 왜? 계속 그런 경기를 세 경기는 진행을 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얘들아.
왜냐면은 야구다 보면은 마지막 경기 때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팀이 변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봐봐 히로시마가 주니치 전에 살아났었잖아요 점수가 맞잖아 8점 7점 요코랑 붙고 있었는데 확 죽는 거 봤을 때는 갑자기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켜보고 어느 번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알겠지? 그래서 저는 요미승에다가 다득점 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고는 평균치가 무조건 왜냐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즌이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 매 시즌 그랬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네 번째 경기하고 하면은 2군의 요미 감독이 넣든지 아니면은 좀 등판 간격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 현재로서는 뭐 소설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 토고 같은 경우는 상대 이 선배들 있죠, 센파이. 가서 막 배우고 당일 경기인데 막 배우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야구에 진심인 그런 투수단 말이지. 알겠지? 실적도 실제로 나오고 맞죠? 원래는 이제 스가노가 그 요미의 투수 중에 제일 아이콘이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언어가 없으면 없는 대로인데 그래도 써드리긴 할게요. 자 라쿠텐은 굳이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우리가 뭐 니오넨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졌죠. 맞죠. 그럼 뭐야 평균 3점이죠. 2점 2점 과학이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야. 과학이죠. 갈 이유가 전혀 없지. 하야카 어깨만 올려주고 오늘 하야카만 나오는데 웬만한 투수들 안 밀린댔죠. 니오넨도 그죠. 오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우위는 잡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이길 수는 없고 타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3경기째 헐막이거든요. 그럼 오늘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오릭스예요. 왜 오릭스는 역배도 뜨고 오버도 뜨고 반등 1위도 지금 1위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7승 3패 4점 맞죠? 얘네는 지금 봐라 또 평균 3.9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잖아. 3점에서 4점 넘어 정확하게 나오잖아. 3.9 뭐야 4점 넘어갈랑 말라 초가점 나오면 따라가지 못한다. 지고 있어도 1점씩 붙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그게 라쿠 특이에요, 기본적으로. 알겠지? 선수 없는 건 타달 필요도 없고, 어, 어차피 일본 야구는 큰 틀에서 몇 명만 이동하는 거 말고는 자잘배기 이동해봤자 어차피 이 차이가 없거든요. 이 이진급들 움직이는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배당 높으니까 갈만한 거고, 오르스 라쿠텐이 뭐 1.2점 계속 할 그런 분위기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사무라라든지 타침이라든지 그다음 일본 홍종표라든지 출루도 나가는데 뭔가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3점에서 1년 가뜩이나 점수가 많이 안 나는 편인데 그러니까 1점 가지고 이렇게 프리바다님 되는 거죠. 추천 감사합니다. 니오넴하고 주니치하고 라쿠텐이 1.5 받았을 때 풀엔을 제일 많이 찍는 팀 중에 한 팀이에요. 주풀, 라풀, 니풀. 그만큼 1.2 내용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 이것도 아마 받으면 5.5 받았을 건데 물론 이게 배트맨은 없지만 5.5 분석은 봐야 되니까 저는 또 뭐 그 기준에서는 일단 다득점 보겠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 치바하고 소뱅은 오바를 가는 게 많은데 이것도 오바를 막아놨네요. 그리고 저는 소뱅 갈 겁니다. 근데 저번에 줄줄 줄곧 당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아리아나 자체 이 앞에 첫 경기 했던 건 데이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털복숭이도 잘하는 투수 맞는데 아니면 오버 갈랬다면 오버도 없는 거고 승 가는 거는 지금 아리아라가 소뱅 투수 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이넬로도 있고 뭐 오제키도 있고 오츠도 있고 뭐 마에다 주는 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건 투수 보고 생각하는 게 커요. 원래 아리아라는 제가 이오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텍사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그런 투수들 있잖아요. 물론 실력이 있죠. 실력이 있으니까 불부덕하고 하는 거지. 근데 약간 조금 운이 좋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럭키한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투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시즌 초에는. 그 뒤에는 진짜 실력으로 나는 잘했다고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얘가 내 말은 이제 물불 갈 정도의 성주니까 니오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니오넴 있을 때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였다고 하더라도 소뱅 왔을 때는 조금 의문 섞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물에서 실패를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거는 물론 이시카도 좋은 투수긴 하고 털복숭이 좋은 투수긴 한데 이거는 오너버 싸움을 또 할 거잖아요. 오리스도 뭐
그 소프트뱅크하고 또 마지막에 10대 9인가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1점이라도 덜 안 주냐고 안정성을 택하했을 때 이거는 그게 갈립니다. 왜 치바가 원래적으로 소프트뱅크 괴롭혔는데 그 옛날에 괴롭힌 거니까 요새는 못 괴롭힌다 생각해서 소뱅승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개막전 때. 그지? 근데 그거는 안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왜 치바가 중장거리 타자도 생기고 용병들이 컨택도 하고 이런 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싸움을 봤을 때는 이 투수의 안정성이 미시카와도 좋은 투수지만 아리아라가 좀 기대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가 크지 않나 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막전이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때 뭐 제가 무조건 소변 간 것도 아니긴 하니까. 근데 있었으면 아마 또 오버를 봤었지 않았을까. 기준점 7.5까지라도 뭐 7점인가 6점인지도 모르겠는데 오버 벌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왜 굳이 일본 야구를 오늘 배당을 언어버를 안 넣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몰라 뭐 외국만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언어버를 넣을 거면 아예 다 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전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구가도 뭐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낮은 배당들을 마인승을 가야 된다. 언어버로 선회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언어버 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그냥 승은 해야 되는 거고 배당이 작은 건 같은 경우는 마인승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니오네모 어제 경기나 그저께 경기나 뭐 봤으면은 세이브 볼 일은 없을 것이고 배당도 좋을 것이고 물론 세이브가 소프트뱅크 때 이상한 짓을 하긴 했지만 이마에도 뭐 139 던지긴 하지만 우리가 니오넴 다 마인 봤잖아. 이것도 마인 봤었고 그죠? 일반승 봤었고 굳이 안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지? 아 이 경기가 아니고 이거 다 마인 했죠 그죠? 그리고 제가 니마 님들아 마인 가야지 일반승 물론 일반승 찍어 주기도 했지만 근데 다 배당이 좋았죠. 굳이 갈 이마이 139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저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마이가 그 정도 운은 없지만 오지마처럼 기대가 되고 공략하기 어려운 투수인 건 맞아요. 사자머리한 친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만 낮고 배당만 좀 올려주는 거지. 야마사키는 뭐야? 오릭스에 있을 때보다 니온에 와서 포텐 터졌잖아요. 그래서 방장님 야마사키 뭐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하고 3선발 정도 나는데 지금 니온에 가니까 더 잘하는데요. 그래서 신조도 상당히 만족을 했잖아. 성적이 신조가 나온 거는 야마사키가 조금 오릭스 있을 때보다 더 잘해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건 니오넴을 가야지. 세이브 이마에 하나 가지고 어떻게 갈 거야? 그럼 언더를 가야지. 근데 니오넴이 지금 마인 다 해버렸는데 승도 어제도 가고 어제도 KT하고 니오넴 가고 그저께도 니오넴 안 갔나? 굳이 니오넴 안 볼 이유가 없죠 이거는. 그지? 그래서 소뱅하고 오릭스 역배승하고 오버 보고 소뱅 그 표현은 오버 안 선하는데 오버도 뭐 굳이 쓴다면 오버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결과 처리는 해야 되니까. 내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일부러 안 보고 씁니다. 채팅창은 좀 끝나고 볼게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표도 어차피 끝나고 보낼 수도 있으니까 체크 다 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LG하고 두산 일단 뭐 송승기에 대한 거는 아직 뭐 5경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기대는 돼요. LG 2000 팜들은 좀 터지는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 원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자주 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사이드암 투수인데 힘이 좀 빨리 빠져요. 근데 지금 봄부터 벌써 난리가 났어요. 벌써 패도 2번 먹었고. 얘는 여름 때문에 딱 사이드암 이작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드암 선수들이 안 되는 투수들이 특인데 근데 지금 봄도 안 돼. 두산 팬들도 그렇더라. 댓글 달아놨는데 아 내일 원준이야? 그리고 두산 갤러리 이런 데 봐도 사람 느끼는 거 똑같다니까. 팬이게 더 뒷질해서 그렇지. 근데 여름 되면 이제 더 올라가겠네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럼 사이드암 맞으면 한없이 맞는 거야. LG 결국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진 경기는 4대 0이니까 득점이 아예 안 터져서 그렇지. 만약 2점이나 1점이라도 부시가 밟혔으면 키움도 4점밖에 못 냈으니까 승리 장담 못 하죠. 왜? 불펜들이 연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 나머지 경기는 패잖아.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LG를 이길 수 있는 거는 LG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1만승 가고 2만승. 원래는 LG는 우승할 때도 1만을 많이 쓰고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삼성하고 LG하고 기아는 원래부터 그런 팅커를 가진 거고 17년도 우승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맞지? 근데 그래도 LG는
우승도 하고 우승했잖아 2년 전에. 근데 내가 많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 1만 2만 고르고는 안 했어. 팀이 해줘도 굳이 갈 메리트는 못 느끼겠거든. 근데 이제 삼성하고 LG 기아는 1만 고를 거냐 2만 고를 거냐 똥배 집어넣은 거는 진짜 세배 해가지고 갈 생각 있으면 넣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산은 이제 라이벌을 할 수는 없죠, 그죠? 구멍이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포수도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고 허경민의 공격과 수비도 이 강승호가 물론 잘 해주긴 하는 선수지만 허경민의 비율과 WAR 비율했을 때 수비율도 비율했을 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롯데 전민재 활약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롯데에서 누구 데리고 왔어? 김민석과 추재현이를 데리고 왔잖아. 근데 김민석은 지금 로테이션에도 계속 들어가지도 않아. 아픈 건 아니야. 그 추재현이도 활약이 나야 돼. 그래야 정철원과 이 전민재를 보내고 김민석과 추재현이 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맞죠? 맞잖아. 뭐 김민석이 안타라도 치든지 아니면 출전이라도 계속 하든지 맞잖아.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물론 선수도 그렇고 선수의 활약 가지고 하고 그 이기는 경기들은 뭐야 코어 투수들의 활약 기본적인 거 아니면 베테랑들 양석환하고 양의지란 말이야. 이거 되게 불안한 거란 말이야. 35, 39 선수가 원래 해주는 선수들은 맞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두산이 잘하고 이길 경기는 이기는 경구는 뭐냐면 하수분 야구였거든요. 근데 그 야구의 주축이 되는 이제 추재현과 이 김민석과 이런 친구들이 물음표고 효과를 못 보내주고 있잖아. 반면 롯데는 그래도 정철이 나온 효과라든지 전민재 어제 활약했었잖아. 전민재 아니었으면 전민재가 MVP 맞잖아 어제.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 김지호 은퇴해서 지금 해설위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단 말이야. 그동안의 두산은 그런 게 대체가 다 있었어. 누구를 쓸 거고 누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두산은 지금 뭐야? 언더고 맨날 1점 차 경기를 하고 있잖아. 맞잖아. 어제도 하나랑 봐봐라. 1점 차 경기. 우회 갈 거냔 말이야. 두산 이기려면 화끈하게 이겨서 이렇게 가는 부분. 그럼 2.5 갈 수 있지 않나요? 거기서 걸릴 거야. 롯데도 기아랑 갔는데 1만은 하고 2만은 2풀은 롯데를 줬잖아. 그럼 1만을 가면 되지. 굳이 2풀엔을 갈 필요가 있을까? 배당도 더 낮은데 배당이 낮으면은 메리트가 더 있어야지. 그건 아니죠. 그럼 뭐 원래 제가 그 라이벌을 설명할 때는 한신과 요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득점입니다. SK 서울 삼성도 마찬가지고 NC 롯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엘롤라시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외인 팀은 한신이랑 요미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봐도 그렇습니다. 언더를 좋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유일한 거는 일본 야구의 한신하고 요미는 희한하게 다 오버가 아닙니다. 점수 찔끔찔끔 나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아실 거잖아.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언더 보기는 힘들죠. 맞죠? 맞죠? 그리고 최현준이가 많이 뚜까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잠실이라 하더라도 홍희안님 추천 맞지? 감사합니다. 왜? 지금 봄도 안 됐는데 벌써 처지는 스태미나가 얘 땀 많이 흘리거든요. 벌써 스태미나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아직 여름도 안 됐는데 얘는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이 처지는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아직 5월 6월 달도 안 했는데 이런 모습 보이면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또 불펜을 써야 되는데 불펜은 지금 두산이 많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 최대한 투수들이 못하든 잘하든 끌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두산이 LG 상대로 이런 배당 받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받아도 뭐 한 2배 정도 받고 한 경기는 꼭 두산이 이기고 그렇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LG가 앞섰잖아요. 근데 두산이 한 경기 정도는 이기는데 올해는 두산이 한 경기라도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난 작년에 뭐였냐면은 그래도 LG가 두산이 많이 죽었지만 옛날보다는 죽었지만은 한 경기는 꼭 세븐콩카리오님 추천 두산을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가 우리가 금요일에 찍을 건지 토요일 찍을 건지 이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냥 LG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알겠죠? 그건 뭐 여러분이 아실 거고 뭐 특별히 약점이 잘 없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 약점이라 하면 연경엽 정도 되지 않겠나. 그 리영빈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도루 되는 그 선수하고 문정빈이 하고 맞죠? 요런 애들 지금 득실득실 나타나잖아, 그치? 맞죠? 기존 베테랑들은 뭐 자기 칠 거 치고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해줄 거고 아구가 잘 맞는 팀이야. 뭐 그래 약점이 없으니까 1위지 뭐 돋보주고 1등이지 뭐. LG가 역대급으로 90년대 94년도 쳐도 이렇게 돋보주고 치고 나가는 시즌이 내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90년대 우승하고 94년대 우승했잖아. 그때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길 거 이기고 지고 조금 이기는 거 많고 이런 느낌이고 LG 역사상 이게 지금 최대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피치를 올려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나 NC 롯데 NC가 홈이에요. 홈인데
일루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최대한 자제하지만 원정이죠. 그리고 NC는 일단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두산은 두산도 얘기할게요. 두산이 다음 NC거든요. 근데 경기 없어요. 근데 NC가 조금 쉬어야 되는 건 득이에요. 경기하면 계속 원정만 돌아야 되고 사실상 창원과 가깝게 이거 갔다가 아마 창원은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NC는 끝나고 두산에 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신구장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은. 그리고 라이벌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더보기는 웬만하면 쉽지 않고요. 세호개 같은 경우는 이제 31하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졸라게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말했죠. 나균환이보다도 비슷하건 나균환보다 앞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리고 김태경이라는 선수는 한 번씩 스페어 처리 나올 수밖에 없어. 신영호도 나야 되고 김희건이도 나야 되고 이호준 감독은 입 벌고는 아니더라고. 딱 쓰면 쓰더라고. 그리고 데이비스의 문책성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는 뺐다가 어제 이겨버렸죠. 뭐 그래 쳐맞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NC 투수가 14K를 해버렸지 그지? 나 그게 아마 기록이지 않나? 뭐 구해봐서 그 기록 4개만 더 했으면 유현진 기록인가 그랬다고 봤는데 그거는 진짜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라이벌적인 근데 전력상에는 롯데가 앞서는 거는 맞고 이번 시즌 NC보다는 롯데가 순위가 높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뒤집힌 지도 한참 됐고요. 롯데가 NC 잡는 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알겠죠? 거의 무조건 약간 두산이랑 LG 같은 거죠. 롯데는 NC한테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롯데가 일단 투수나 타자 나봤을 때 다 낫다. 일단 특히 선발 투수에서 NC는 물음표가 많으니까 그나마 신민혁이 제외하고 외국인 2마리 빼고 나머지 국내는 딱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불펜도 그렇고 불펜도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지만은 김재열이도 마찬가지잖아. 최근 1년 잘한 거니까 그거보다 롯데를 찍어주는 게 좀 낫겠죠. 그리고 김태희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때 누구랑 했나 그때 엄청나게 두드려만 그 나오긴 나와야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오버를 보든지 롯데승을 보든지 하면 되는 거고 물론 그동안 롯데가 좀 저득점을 제가 많이 찍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0점 언더를 많이 찍긴 했었는데 항상 이 경기는 그 경기도 있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더블헤더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롯데가 한 8점 차 이기고 있었어. 거의 12대 4 아시는 분 있을 거야. 근데 그 경기마저도 더블헤드 1차전을 12대 12인가 11대 11 해가지고 비기고 2차전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뿌락지 새끼가 우리 NC 갔었거든 막풀이 더블헤드 해가지고 그래서 디전에 막 오만 걸 다 썼는 거라. 그래갖고 동점 되니까 싹 지우더라고. NC 파이팅 이런 거야. 역겨워 안 역겨워. 그런 인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 튀어 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짓 하냐니까 해해해서 하더라고. 빙시 맞지 그제? sen s 질 수도 있고 한데 H님 추천 SH 기억나나? 감사합니다. 땡땡 레터라고 있거든. 집에 대갖고 롯데 봤죠. 롯데가 이긴다. 뭐 조용히 있다가 롯데 4금 NC가 4금 따라서 더블헤드 기억나게 11대 11인가 12대 12였고 무승부로 끝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싹 시작해 NC 화이팅이란 거야. 롯데 뭐 15 NC 뭐 잘하네요 이렇게 능력하다가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라이브 와 형님들은 12대 12다 켰더만 NC 화이팅 그 새끼 바로 블랙시키지. 그런 놈들 좀 되지 마세요 좀. 있었어 2년 전에 SH 알지? 하여튼 그런 인간 되면 안 돼요. 미친놈이 있어서 하면 동점 되니까 그걸 싹 지우더라고. 이기다고 생각했지. 나도 12대 3에 이기대 싹 지우더라고. 그만큼 여기가 약하든 여기 약하든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언더 보기는 쉽지가 않다고요. 그거는 뭐 다 알 거잖아 그지? 엠팍에서 하든 롯데에서 하든 맞죠? 그냥 달라진 거는 NC가 그냥 말공격이다. 더 안 좋은 거지 맞지? 왜? 그렇다고 3루 쓰게 1루 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3루 쓰는데 말공격인데 3루 쓰는 거야. 그럼 별 메리트가 없지 뭐. 자 KT하고 삼성. 그리고 잠깐 현재 중간 현저 타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 받으신 분들은 달라시고 잠깐 추천 타임 받고 잠깐만 어디 갔노? 요거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안 좋아하는 송영진과 그 가스랑 하거든. 내 사랑 가스 하거든요. 가스가 송영진 이겼으면 좋겠는데 송영진이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SK를 비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하고
가스는 새 용량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내일 KT도 서울 삼성이랑 하잖아. 오늘 삼성이랑 하잖아. 내일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가스도 이기고 삼성도 이길지. 둘 다 2시에요. 가스가 이기고 삼성 라이온즈는 질지. 아니면 더블 KT가 돌강철과 송영진, 돌영진이가 다 이길지. 그것도 내일 2시니까. 대구 팬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SH는 집에 있을 거라는 거죠. SH는 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가나요? 피곤합니다 형님. 송영진 씨는 왜 이렇게 꼴보시려? 이 많은 감독 중에 왜 송영진만 얼굴이 졸라 클까요? 아무튼 이렇게 일정을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LG가 딱 올라오기 좋은데 딱 3번 도전해서 이제 한번 올라가고 이쪽에는 개인적으로 입맛을 다 깨주고 가스가 올라오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쉽지 않겠죠. 가스가 좀 분발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스가 이 옵션이 좀 은도에 비스무리한 애를 데려가고 내일 경기인데 좀 많이 깝깝할 것 같습니다. 은도랑 똑같은 스타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KT하고 좌승현입니다. 우승현이다. 안 갑니다. 개빡칩니다. KT 마인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7점을 8점을 무조건 오버 보지는 말지 했죠. 어제 하나가 두산이 오버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언더 볼 수 있는 컬러는 아니에요. NC는 어제 방에 KT 그 NC 투수한테 남막해갖고 뭐 점수 아니에요. 얘는 점수 많이 나요. 알겠죠? 좌승현이든 우승현이든 점수 기대. 좌승현 나오고 그 다음에 우승현 나왔어요, 얘들아. 그냥 선발을 시키지 맙시다. 좌승현이든 우승현이든. 쿠쿠나스도 힘들어. 내가 말했잖아. 삼성 얘기가 좀 많은데 17년도가 18년도가 타이 브레이크 할 때 그 마지막 투수죠. 그때 시즌까지만 딱 좋았어요. 물론 돌강철도 믿음의 야구고 좀 약간 베테랑도 치려고 하는데 이제 구해봐서 거의 한국 선수야. 알겠지? 그리고 일단 전통적으로 KT 삼성 했을 때 KT가 좀 점수가 안 나는 적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드밀어 될 거는 오버라고 보여지고 뭐 일반승도 볼 수 있지만 마인이고 쌈승을 갈 거면은 그냥 옆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알겠죠? 이거는 투수 차이가 난 투수 보고 분석은 안 하잖아. 불펜도 보고 상황도 보고 빠따 상황도 보고 그다음 작전 감독 작전 그다음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걸 다 보는데 이거는 좌승현이 우승현이 필요 없고 승현이는 못한다. 백쇼는 불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백쇼가 했잖아. 건방진 멘트 했잖아. 원래 말이 잘 없어요 이 형님은. 근데 요새 선수들이 커져도 참 좋고 형님아 그거는 내야수 외야수다. 영웅이야 이재현이다. 투수는 모른다. 이재희하고 뭐 호성이하고 하는 것 같은데 1년도 안 됐잖아. 매우 반대. 나는 이제 불펜으로 가야 돼. 형님아 원래 말이 없더만은. 원래 백종현이 말이 없어. 표정 변화도 잘 없어. 졸라 조용한 사람이야. 그게 뭐 SNS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불펜으로 좀 흐뭇하다. 흐뭇할 게 아니거든 아직. 맞지 SH야. 아직 흐뭇할 때는 아니거든. 근데 백쇼가 소음반과 같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선발 때는 NC 때 뭐 백쇼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지.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오버 나올 수 있고 오버도 이것보다 배당이 더 좋기도 하다. 그래서 KT 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두산전 보면은 한이닝에 8점 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강민호는 05년생이다. 85년생이 아니고 펀치력도 있고 홈런이 됩니다. 나이가 40 하나면 옛날에 박경환을 봐야 되는데 박경환보다 홈런을 더 잘 칩니다. 알겠죠? 우리 민호 아버지 민호 아버지 85년생이 아니고 지금 한 그래도 05년생은 좀 에바고 한 95년생 한 31 정도의 펀치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기고 있잖아요. 왜? 그냥 포수 리딩만 해줘도 좋은 거야. 왜? 이병헌이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시간 좀 걸리잖아. 포수 쓰는 거 힘들잖아요. 포수는 태생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기아 SSG 기아 지금 야금야금 살아나고 있죠. 그 경기도 많이 나고 야 박종원 양현종도 추천 참 감사합니다. 한물 같지만은 이거 뭐 기록이 있는데 그 필요는 없고 박종원이는 이거 많이 가야 돼요. 아니면 일반성에도 가야 되고 지수랑님 추천 박종원이 감사합니다. 하고 문승원이 있잖아요. 그 강화도 멤버의 퓨처스랜드 지킴입니다 형님. 특히 박종원이는
업슛이라는 부분 있죠. 옛날 김병현이 던져서 BK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기아가 가만히 있어갖고 롯데한테 잘 했거든요. 근데 굳이 SS랑 덤벼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기아는 슬 올라오고 만헤드는 컬러고 좀 실이 조금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냥 다시 홈에서 승가고 말승가고 오박하고 그래야겠죠. SSG도 어쨌든 홈런이니까 박정훈이 지원을 좀 해줘야겠죠. 그죠? 홈런 LE라 삼성 근데 봐라 삼성전 봐봐라 합니다. 어제 언더 뜨지 않나? 어? 어제 원테인이 했을 때 9.5인데 오버 언더 아이가 그래. 언더 맞잖아 그래. 어.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방제 잘못한 건 얘기하고 해야지. 어제 맞잖아. 일리가 있었잖아. 처음부터 김강희 점수 많이 안 주더라 애가. 그죠? 그럼 뭐 기준 좀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그래도 오버 볼 건데 우리 입장에서 뭐 크게 나쁜 건 없는 거지. 맞죠? 맞죠? 아니면 오버 가든지. 왜 투수 양현조에도 내가 높게 평가하지 말했잖아. 류현진도 오늘 류현진도 나오지만은 맞지? 양현조의 유현지 40줄이다 40줄. 그냥 로테이션 돌아줘도 고마워. 아니 로테이션에 양현종을 뺄 만큼 신인이라든지 잘해주든지 그럼 뺄 거 아니야. 야 현종 이제 심하게 하고 은퇴를 하든지. 유현진이 왜 나오겠노? 유현진은 이김을 애가 없다는 거야. 그 짬을 무시 못한다는 거고.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박종훈 위아래 막 찍고 뭐 동서남북 할 거거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알겠지? 또 지랄하고 떨어질 거면 씨발 막 치고 하면 돼. 김태국이 막 치고 하면 돼. 그걸 안 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왜 롯데전에 3대1로 이겼거든. 뭐고 2점 차로 겨우 이겼거든. 맞죠? 조상우 불안하긴 한데. 아니면 1번서만 가든지. 됐죠? 하나 키움 이제 원래대로 해결하죠. 김요나 내세울 건 뭐야? 박찬호 조카 유현지 운더로 재미는 봤잖아. 물론 한 번씩 홈런 맞긴 하지만은 그걸 푸이구랑 맞대기하고 그 의미 없고 결국 9위 10위 가고 이제 지금 9위에 다 버쳐 있는 키움하고 무슨 팀이고 그다음에 하나하고 세 명이 다 9위잖아요. 맞죠? 그럼 1번 승은 안 깎이고 하나 결국 두산전이 두 번 이겼네.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죠. 배당 떨어져. 열 받을 수는 있지만 오늘 기아나 하나나 KT나 롯데나 LG나 만승 많이 떠야 되고 1번승은 해야 됩니다. 뭐 일본 야구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소뱅도 마찬가지고 정력 이런 느낌이 아니고 확률상 그렇다는. 근데 이제 다만 하나는 씨발 저 배당 받아도 됩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유현진이는 제가 작년에도 언더 많이 갖고 하나 신구장은 잠깐 저득점 양상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파다도 두산전에 터진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키움이 부담이 없잖아요. 키움 애들은 이제 선수로서는 좋은 거야. 키움이라는 팀이 왜 해볼 거 다 해볼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게 정말 큰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 세계에서. 그럼 자기 타격이 나오는 게 이주영이든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동건이든 이런 친구들이 그래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딴 팀 가면은 지는 이득인 거죠. 맞지? 그래서 나는 뭐 옛날부터 넥센 시절부터 해도 뭐 없고 뭐 거지다 뭐 내 거지다 하지만은 선수들이 점수 때는 나와요. 꼴찌인데 저득점하고 막 아예 답답하고 속 터지고 몇 이닝 동안 득점 못하고 이런 팀은 옛날부터 아니기 때문에 언더 보긴 힘들어요. 알겠죠? 유현진이를 떠나서 오늘 하나 애들도 두산전에 확실히 살아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다 유현진 때문에 1.3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마인이랑 언어버 중에 선택한다 뭐 마인 언어버 중에서 선택하자면 뭐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마인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됐죠? 그 키우면 원래대로 회귀하고 있죠. 돌아가고 있죠. 이제 하나가 여기랑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뭐 가져갈 게 없는 그런 사이고 오늘 축구 안 가져갈 거고 몰부 느바는 저녁 타임 또 오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박장님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KT 경기 본다고 안 오는 것 같은데 표는 다 보낼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표는 다 보냈어요. 보통 한 7시, 8시에 멤버십 참가하면 되고 11시 특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11시까지면 보통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난 11시까지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시간 더 있잖아. 주중 같은 경우는 내일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금요일이잖아.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늦게 줘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왜? 내일 주말인데. 아니면 주말 속에서 주말인데. 그지? 됐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이길 팀들이 대회원님 말까지도 별풍선 많이 100개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화끈하게 적중 싼니루쌈. 경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